그래서 파이팅! 그럼 우리 봐봐. fx가 얘야. fx 9제곱이라는 건 뭐야? 얘를 x 대신 대입해라 라고 얘기했고, 그럼 어떻게 쓰기로 했어? x 18제곱 빼기 x 9제곱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쓴다고. 얘를 제곱하라 했으니까 이걸 제곱하고 뭐 빼고 더하기 해주면 돼. 그럼 문제는 지금 뭐야? x 18제곱 빼기 x 9제곱 플러스 1을 누구로 나누었더니야? x 제곱 빼기 x 플러스 1로 나누었더니 그때 나머지를 구하래. 그럼 몫은 그냥 모르니까 네모라고 쓰고, 나머지는 몇 차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지금 궁금한 거야? 2차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궁금한 거라서 우리 얘를 1차라고 일단 이렇게 두자. 그래서 이 A, B만 구하면 요게 다 나머지가 되겠다. 오케이? 그러면 봐봐. 우리가 요거 어떻게 할 거냐? 어떠한 식을 얘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시오. 지금 모르는 문자가 두 개니까 몇 번 대입? 두 번 대입할 건데 그 두 번 대입하는 x의 기준은 뭐였어? 얘가 0이 되는 x를 기준으로 뭐 하자? 대입하자라고 얘기했었단 말이야.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인수분해가 돼? 안 돼? 안 돼서 우리 지난날 왜 나머지 구하라는 문제에 대해서 계산했었을 때는 좀 다른 방법으로 계산을 했었던 거 기억나지? 근데 그냥 얘가 0이 되는 x값들에 대해서 하나를 알파라고 하고 또 다른 하나를 베타라고 한번 해보자. 오케이? 알파라고 한번 베타라고 한번 해볼게. 그리고 난 다음에 대입을 할 거야. 그럼 좌는 뭐냐? 알파 18제곱 빼기 알파 9제곱 플러스 1이 되겠고, 우는 여기 부분이 싹 몇이 돼? 사라지면서 0이 되죠. 뭐만 남아? a 알파 플러스 b만 남겠다. 그리고 이번엔 얘가 0이 된 또 다른 x값을 베타라고 더 보자. 그러면 베타 18제곱 빼기 베타 9제곱 플러스 1은 뭐가 돼? a 베타 플러스 b가 돼서 요거를 적절하게 계산해줘야 되겠든. 그럼 우리 알파와 베타는 어디로부터 나왔어? x제곱 빼기 x 플러스 1은 0이라는 요 2차 방정식으로부터 얘를 알파 베타라고 두자라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근데 선생님이 지난번에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이 있거나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이 있으면 뭘 앞에 곱하고 싶어야 된다라고 그랬어? a-b a 플러스 그렇지. 위에 식 같은 경우는 a-b를 곱하고 싶어야 되고, 아래 식 같은 경우는 a 플러스 b를 곱하고 싶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단 말이야. 왜냐? 얘를 전개하면 뭐가 되니까? 위에 건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 아래 건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이 되니까. 근데 이건 언제 이렇게 곱하고 싶어야 되냐면 사실은 등식이 있었을 때. 얘는 얘를 전개하면 얘가 되겠다 해서 이걸 쓴 건데, 얘는 지금 등호가 있는 상태잖아. 이 꼴이야. 뭘 앞에 곱하고 싶어야 돼? x 플러스 1. 그렇지. x 플러스 1을 앞에 똑같이 곱하고 싶어야 돼. 그럼 오른쪽은 0이니까 쓸 필요 없겠고. 그러면 얘는 뭐가? x 세제곱 플러스 1은 0을 만족할 건데, 지금 알파 자체가 요 2차 방정식에 해당하는 건 요 3차 방정식에서도 뭐다? 해당하고 얘기할 수 있어서 우리는 뭘 얘기할 수 있다? 알파 세제곱 더하기 1은 0. 즉 알파 세제곱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 있다고. 오케이? 그리고 마찬가지로 베타도 대입해도 되지만 봐봐. 이거 굳이 알파 베타라고 사실은 표현 안 해도 된다. 왜냐하면 우리 요거 만족하는 방정식은 허근이 존재할 거란 말이야. 그럼 우리가 한 허근을 알파라고 두자. 그럼 사실은 다른 한 허근은 뭐라고 해놨어? 알파 바라고 해놨었던 거 기억나죠? 오케이? 그러면 요렇게가. 그러면 봐봐. 뭐 알파 바를 세제곱한 게 다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또는 베타 세제곱을 한 게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생각해도 되겠고. 그러면 이 두 개의 방정식에서 지금 좌를 먼저 뭐하자? 얘를 대입을 하자. 알파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래. 그러면 우리 얘 얼마입니까? 6제곱하는 거랑 똑같잖아. 그럼 얘는 플러스 1. 얘는 알파 세제곱을 세제곱한 거랑 똑같지. 마1을 세제곱하면 마1에 마1이니까 플러스 1 플러스 1이 돼서 결국에 이 값이 얼마다? 3이다. 이 값도 마찬가지로 그럼 3이 되겠지. 오케이? 그럼 여기서 봐봐. 베타를 뭐라고 그냥 바꿀 거냐면 알파 바로 바꾼 다음에 요 식만 계산을 해볼 거야.
뭐 할 거냐면 둘을 빼볼게. 연방을 푼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럼 둘을 빼면 좌는 b가 사라지고 뭐만 남아? a 알파 빼기 a 알파 바가 되죠. 그럼 a로 묶으면 뭐가 돼? 알파 빼기 알파 바가 되고 오른쪽은 3 빼기 3이니까 0인데 우리 얘가 0이 될 리가 있어? 없지. 왜냐면 알파가 무슨 수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허수. 그러면 얘는 0이 되면 실수로 바뀌어버리니까 말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얘가 0이 아니다. 앞에 게 뭐다? A가 0이다. 그럼 A가 0이야. 그럼 0알파는 필요 없는 거잖아. B가 얼마다? 3. 3이다. 그래서 0x 플러스 3이어서 나머지는 얼마다? 3이다. 오케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선생님이 봐봐. 얘들아 그 기본적으로 x제곱 빼기 x 플러스 1이라는 식에 대해서 나오면 아까 x 플러스 1을 곱하고 싶어야 된다라고 했지. 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지난번 이걸 설명하고 싶었던 거였어. 일단은 x 플러스 1을 곱한 즉 x 세제곱 더하기 1이라는 식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볼게. 그래서 봐봐. fx 9제곱을 x 세제곱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먼저 한번 구해볼게. 오케이? 일단 뭐 할 거야? x제곱 빼기 x 더하기 1이라는 식 말고 x 플러스 1을 곱한 x 세제곱 더하기 1이라는 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한번 구해보자고. 근데 봐봐. 우리 여기는 식을 쓰면 뭐라 쓸 수 있냐? x 18 빼기 x 9제곱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지. 그러면 이렇게 나누었을 때는 지금 나누기가 쉽지가 않은데 여기서 뭐 할 거냐면 x 세제곱을 a로 치환한다고 생각을 해봐. 일단 맞아? 그러면 좌는 뭐가 돼? a 6제곱 빼기 a 세제곱 플러스 1이 되고 우는 a 플러스 1 곱하기 어쩌고 더하기 저쩌고가 되겠죠. 일단은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 말고 치환한 식에 대한 것부터 먼저 생각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야. 그럼 봐봐. a 6제곱 빼기 a 세제곱 더하기 1을 지금 몇 차로 나눈 나머지가 궁금한 거야? 1차로 나눈 나머지가 궁금한 거지. 나머지 정리 쓸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러면 얘가 0이 된 x값, a값 얼마? 마이를 대입한 게 그때의 나머지지 않았어? 네. 맞아? 그러면 마이를 대입하자. 마이를 그럼 얘는 6제곱한 거니까 1. 얘는 마이를 마니까 뿔 1. 얘도 뿔 1이 돼서 몇이 되더라? 3. 3이 되더라. 그럼 a 대신 다시 원래 식으로만 대입해서 쓰면 요 위에 식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요걸 일단 쓸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봐봐. 우리 선생님 말할 수 있기를 얘는 지금 뭐로 쪼갤 수 있어 사실은? x 플러스 1 x제곱 빼기 x 플러스 1로 쪼갤 수 있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럼 봐봐. x 18제곱 빼기 x 9제곱 플러스 1을 x제곱 빼기 x 플러스 1에 x 플러스 1 네모 플러스 3이라고 이렇게 써도 원래식하고 변함이 있다 없다? 근데 내가 여기서 지금 뭐로 나누고 싶은 거야? x제곱 빼기 x 더하기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궁금한 거지. 그럼 왜 요거 기억나지? 얘를 f 더하기 g꼴로 구성이 되어 있었을 때 세 식을 똑같이 x제곱 빼기 x 플러스 1 x제곱 빼기 x 플러스 1 x제곱 빼기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생각해 보면 얘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나 중간들 두 개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각각 구한 다음에 원래가 f가 g 더하기 h 꼴이면 그 나머지도 그 식이 그대로 성립한다 안 한다? 라고 얘기했었단 말이야. 근데 우리 중간에 보기를 얘가 어떻게 돼? 이렇게 식이 나누어진다라는 건 나머지가 얼마다? 0이다. 봐봐. 그리고 맨 뒤는 빵차를 몇 차로 나누는 상태야? 2차. 기본적으로 그건 알고 있어야 돼. 원래 식보다 나누는 식이 크잖아. 차수가. 그러면 그냥 원래식 전부가 나머지라고 보시면 돼요. 더 나눌 게 없는 거야. 그냥 나머지라는 건 분배해주고 난 떨거지 얼마만큼 남았냐라는 건데 애초에 나눠주고 싶은 사람보다 갖고 있는 게 적은 거야. 그럼 나눠줄 수 없고 이게 그냥 남았다라고 생각이 좀 되는 건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얘 나머지 얼마나? 3이다. 그래서 원래 나머지는 3이다. 이렇게 찾아도 된다는 거야. 알겠지? 지난번에 이걸 설명하고 싶었던 거였는데 말이 꼬였습니다. 되셨음? 그래서 첫 번째는 그냥 계산해서 하는 건데 여기서 알아줘야 되는 건 이제 우리는 왜 세제곱 더하기 1은 0
요거의 한 허근을 알파 또는 뭐 오메가라고 하자면 식좌르륵 쓴 다음에 그거 이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요거 x제곱 빼기 x 더하기 1과 관련된 요 식만 있다 하더라도 앞에 적절한 식을 곱한 요런 것들 이용해서 계속 답을 구할 수 있는가 그것도 물어보기 때문에 여기까지 계산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이겁니다. 되시? 끝. 됐겠고 그럼 이제 본책으로 넘어갑시다. 오늘은 넘어가서 드디어 여러 가지 부등식 가봅시다. 부등식 1차 부등식 기본적인 부등식의 성질은 설명하진 않을게요. 부두고 있는 식이 부등식이고 똑같은 수를 양변에 뭐 더하든 빼든 양수를 곱할 때까지는 부등호 방향 유지 그리고 음수를 곱할 때는 부등호 방향 어떻게 됐어? 반대로 바뀌었었죠. 그래서 부등식의 기본 성질까지는 그냥 알아서 생각하시고 그거 하나 밑줄 칩시다. 허수는 대소관계를 생각할 수 없으므로 부등식에 포함된 모든 문자는 실수로 생각한다. 페이지 190조. 허수 같은 경우는 굳이나 대소비교 불가능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는 대소비교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시된 부등식이 있어. 그럼 걔는 다 무슨 수다? 기본 실수다라는 전제 조건으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 1차 부등식만 볼 건데 1차 부등식은 뭐냐? 주어진 부등식의 모든 항을 좌변으로 넘겼었을 때 1차식 뭐 예를 들어 1차식 이게 이렇게 있고요. 걔가 0보다 크다, 0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작다, 0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등식을 뭐라 부를 수 있다? 1차 부등식이라고 부를 수가 있다. 그럼 봐봐. 조심해야 되는 건 그냥 부등식 AX가 B보다 크다와 1차 부등식 AX가 B보다 크다의 차이는 뭘까? 얘랑 식은 똑같아도 똑같이 풀면 되겠어? 아니요. 봐봐. 얘는 그냥 부등식, 얘는 1차가 앞에 붙어있는 부등식이야. 그러면 이 둘의 큰 차이는 뭐냐면 x 앞에 곱해진 수야. 1차 부등식이라는 건 x가 반드시 이미 있다라는 전제 조건이어서 1차 부등식이래 A는 0이 아니라는 게 기본 전제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는 거고 만약에 기본 부등식에 대해서 이거를 푸시오 라고 한다면 얘가 0인지 아닌지 나는 확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0인 상태와 0이 아닌 상태 이거 다 나눠서 고려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리고 특별히 부등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이 부등식을 푸시오라고 하면 요거 만족하는 x값들을 찾으시오고 그럼 그것은 한 개보다는 범위로 나올 때가 많기 때문에 그때 부등식을 푸는 방법은 이런 꼴에서는 a로 나누는 상황이 보통 대부분일 거란 말이야. x의 개수. 그래서 단순히 0이 아니다 보다도 얘는 뭐로 나눠서 부등식을 보통 푸셔야 되냐? 양수로 나누면 부등호 안 바뀌고 음수로 나누면 부등호 방향을 반대로 바뀌기 때문에 이제는 부등식이라고 나왔어. 그러면 그것이 0일 때와 그것이 양수일 때와 그것이 음수일 때 세 가지 케이스로 다 나눠서 우리는 보셔야 돼요. 근데 이제 문제에서 1차 부등식이라고만 나왔더라면 0은 기본적으로 아닐 것이니 이때는 양수와 음수로만 나눠서 우리는 적절하게 이 부등식 푼다. 즉 해를 구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봐봐. 0이 아니다. 즉 양수일 때 음수일 때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 우리가 알던 1차 부등식의 해를 그냥 계산해 주시면 되는데 어떻게 해? 이 부등식을 풀기 위해서 특별히 1차 부등식을 풀기 위해서는 x 있는 건 좌변으로 나머지 건 우변으로 이항한 다음에 x 앞에 곱해진 수로 양변을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좌는 x, 우는 a분의 b라고 쓰고 양수로 나눌 때는 그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맞아? 음수로 나눴을 때는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등식을 푼다. 즉 해를 구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문제는 이제 0이 될 때, 0일 때는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 것이냐라는 거야. 그러면 이 오른쪽에 있는 수를 우리 생각해 줘야 돼. 이 오른쪽에 있는 수가 양수인지 0인지 음수인지 물론 이 0은 때에 따라 위에 붙을 수도 있고 아래 붙을 수도 있는데 지금 요 부등식을 설명할 거라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게. 그러면 이번에 상수 파트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부등식의 해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그럼 쉽게 우리 일단 A가 0이라고 해보고 B가 양수였다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좌는 0x, 우는 0이잖아.
0보다 큰 거니까 한 2 같은 거 넣어보자. 지금 요 부등식을 만족하는 x값을 찾으래. 그러면 봐봐. x 어떤 거 넣어도 좌는 무조건 몇이야? 0이지. 0이 2보다 클 리가 있어 없어? 없어요. 어떤 x 넣어도 아무것도 없네. 얘는 해가 있다 없다? 해가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상황을 다 캐치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좌도 0x, 우도 0이야. 0이 0보다 클 리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 그래서 이때도 뭐다? 해가 없다라고 쓰고요. 그럼 이번엔 좌는 0x인데 우는 뭐 마이너스 2가 보다 크다. 이렇게 됐다라고 쳐보자고.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항상 0이 마이너스 2보다 어때? 가요. 무슨 x를 넣더라도 항상 이 부등식이 어떻게 돼? 성립하죠. 그 말은 뭐다? x 아무거나 다 돼요. 라는 걸 모든 실수가 가능합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해. 모든 실수 x. 또는 무수히 많다. 우리의 지난번에 부정과 불능이라고 표현됐잖아. 얘는 가능하지 않아서 불능. 얘는 정할 수 없어서 뭐 부정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는 이 부등식이 이런 모양으로 제시가 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1차 부등식으로 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때에 따라서 이제 이것이 부등식이래. x계수가 0이 될 수 있는가 없는가부터 캐치하고 없다면 이제 양인가 음인가를 보고 판단. 있다면 그건 또 상수 부분의 부호를 적절히 판단해서 우린 뭐 하자? 해를 구해주자라는 것인 겁니다. 되시? 오케이. 그러면 옆으로 넘어가서 이 풀이를 한번 해볼게. 필수 예제 1번은 알아서 하시고요. 2번 한번 해봅니다. x는 부등식 ax 빼기 1, 2, x 빼기 a보다 작다. 요거 푸시오. 그리고 두 번째 4x 더하기 a가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푸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얘 해를 이미 이렇게 구했더니 그때 적절한 a 값을 구하시오가 문제네. 맞아? 그러면 봐봐. 1번은 풀래. x 값의 범위를 구하래. 일단은 x 앞에 곱해진 게 뭐니 아니를 따지기 전에 x는 좌변으로 상수는 우변으로 이항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ax, x 여기 있으니까 ax 빼기 x여서 좌로 다 이항하면 a 빼기 1의 x 우는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되는데 일부러 a 빼기 1과 맞추기 위해서 얘를 뭐로 묶을 거냐면 마이너스로 묶어서 이렇게 쓸게. x 맞아? 그럼 일단 이렇게 됐겠고 얘를 풀라는 건 x범위 또는 x값 구하라는 건데 그러면 우리 이거 풀려면 x 앞에 곱해진 수나 문자나 식을 양쪽으로 나눠야 되는데 얘가 지금 0인지 아닌지 나는 알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첫 번째 앞에 곱해진 게 양수인 케이스, 두 번째 앞에 곱해진 게 0인 케이스, 세 번째 앞에 곱해진 게 음수인 케이스. 0만 아니라면 양쪽이 나눌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나눌 수 있다는 건 결국 약분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해도 무방하거든. 그러면 좌도 a 빼기 1이 있고 우도 a 빼기 1도 있는 상태이므로 0이 아닌 상황이면 약분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럼 첫 번째 약분 가능한 애 좌는 x, 우는 마이너스 1인데 양수로 나눴기 때문에 약분을 한 거란 말이야. 그럼 부동항의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그럼 두 번째 얘가 0인 상태야. 그럼 얘가 0x야. 맞아? 우도 근데 얘가 0이니까 마이너스 0도 결국 0이지. 오케이? 얘가 이렇게 돼야 되는 x값이 있냐라고 물었어. 지금 0보다 0이 클 수가 있어? 상황 자체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얘는 해가 있다 없다? 해 없다. 마지막 a 빼기 1이 음수야. 그럼 똑같이 약분은 됐지만 이번에는 음수로 지금 뭐야? 얘가 나눠진 상태이기 때문에 부등방향 어떻게? 반대로 바뀐다. 요렇게. 오케이? 근데 뭐 여기서 뭐 예를 들어 단 A는 1이 아니다. 이런 조건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2번은 볼 필요는 없었겠죠.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니까 다 따져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요렇게 부등식을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번 두 번째 봅시다. 요러한 부등식이 이미 있더래. 그랬었을 때 그 해가 x는 마일 이하더래. 그랬을 때 적절한 우리는 뭐다? 요 a 값을 구하시오야. 그러면 일단은 얘 해래. 기본적으로 x가 있고 그 2차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어느 정도의 1차 부등식을 푸는 루틴대로는 가셔야 돼요. 어떻게? x는 좌변, 상수는 우변으로 이항까지는. 그럼 좌로 x를 이항하면 4 빼기 a 제곱 x, 우는 이항하면 뭐 2 빼기 a라고 일부러 이렇게 쓸까?
그럼 봐봐. 우리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이제 해를 구하기는 위해서는 원래 같은 경우는 얘가 0인 케이스, 양수인 케이스, 음수인 케이스 세 가지를 다 따져서 해를 구해야 되지만 이미 봐봐. 우리가 해가 알고 있는 상태야. 그런데 봐봐. 0이 x의 개수가 0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 해의 종류를 보면 없거나 모든 실수로만 존재하지 얘가 범위로 나오진 않는단 말이야. 범위가 나오는 상태는 0이 아니었을 때 두 종류로만 범위가 나온다고. 양이었을 때나 음이었을 때, 즉 1차 부등식일 때 기본적으로. 근데 여긴 이미 범위가 나왔다라는 건 얘 1차 부등식 풀어도 상관이 없겠구나. 그 말은 일단 뭐냐, 4 빼기 a 제곱은 일단 0은 아니겠다라는 걸 깔아도 되겠구나. 그리고 난 다음에 부등호 방향을 보는 거야. 왼쪽은 x만 나눴더니 오른쪽은 얘만 있을 건데 부등호가 유지가 됐어, 반대로 바뀌었어? 반대로 바뀌었지. 어떤 걸 나눴을 때 반대로 바뀌었어? 음수. 그러면 최종은 0도 아니지만 4 빼기 a 제곱은 결국 0보다 어떤 값이구나? 작은 값으로 나왔겠구나 라고 이제 가는 거야. 그럼 실제 부등식을 풀어보자. 왼쪽은 x, 부등호 방향 반대로 바뀌었겠고 오른쪽은 뭐가 돼? 4 빼기 a 제곱분의 2 빼기 a로 이렇게 부등식을 구했겠다. 근데 이거 우리 알다시피 인수분해 되죠? 2-a, 2 플러스 a, 2-a는 약분되는 거잖아. 그럼 결국 얘는 뭐가 돼? 2 플러스 a분의 1이 될 것이다. 즉 x는 2 플러스 a분의 1 이합니다라는 게 우리가 구한 부등식의 해인데 그게 지금 얘랑 똑같대. 그럼 얘랑 똑같아야 되는 거잖아. x 똑같고 부등호 방향 같으니 얘 얼마다? 마 1이고. 맞아? 얘가 마 1이라서 그럼 분모가 마 1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a는 얼마다? 마 3이다. 이렇게 적겠다라는 거야. 오케이?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걸 조합해서 이제 추론해서 쓰라라는 게 키포인트인 겁니다. 몰라. 그런 걸 아무것도 안 물어봐. 그럼 다 나눠서 하는 거고 어느 정도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만 보고 하라라는 거고. 이런 거 잡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아시겠죠? 나중에 뭐 이런 거 가지고 또 조건에 따라서 문제를 물어볼 거라서 우리는 잘 하실 수 있으셔야 되는 거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얘들아 그러면 228번만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시작. 저 부등식 너무 어려워요. 228번. 헷갈린다. 한번 해볼게. a 플러스 bx 이건 이항한다? 2b 이하. 얘의 해가 뭐래? x는 마이너스 2 이상. 그럼 봐봐. 얘의 해가 얘래. 그럼 이거 가지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건 어디까지인가를 보는 건 거야. 이건 조금 더 저기 할 수 있겠다. 그럼 일단은 첫 번째. 기본적으로 해를 가지고 우린 유추. x 앞에 곱해진 게 무슨 수? 개따까지 유추 가능해야 돼. 왜냐? 응? 네? 음수? 네? 네. 봐봐. 일단 범위로 나눴다라는 건 0이 될 수 없다. 맞아? 부등호가 살아있으면 0이 아니다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 두 번째, 그 다음에 부등호 방향을 보고 양수인지 음수인지 결정해줘야 돼. 오케이? 지금 부등호 방향이 유지가 돼서 반대로 바뀐 상태야. 바뀐 상태라는 건 뭔 소리냐? 이 앞이 음수란 소린 거야. 오케이? 왜냐? 우리 해라는 건 어떻게 구해? x 앞에 곱해진 걸 양쪽으로 나눔으로써 해를 구한단 말이야. 오케이? 근데 부등호 방향이 유지가 안 됐다라는 건 어떻게 돼? 음수로 나눴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거든. 맞아? 그러면 우린 여기서 뭐 캐치? a 플러스 b가 음수라는 거 캐치 됐겠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얘 가지고 해를 구해보자. 그럼 x 오른쪽은 a 플러스 b분의 2b 그냥 x 앞에 곱해진 걸 오른쪽에 분모 자리에 쓰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우리는 바뀌었다라는 걸 아니까 요렇게. 그럼 해를 요렇게 구했는데 그게 마 2 이상이라는 건 x 똑같고 부등호 방향 맞췄잖아. 그러면 오른쪽 수도 똑같이 맞춰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래서 뭐다? a 플러스 b분의 2b가 마이너스 2까지는 나오는 거야. 오케이? 그럼 봐봐.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여기서 어느 정도 A, B를 서로 관계를 파악해야 돼. 그 관계를 파악한다는 건 일단 첫 번째 양쪽을 2로 나눕니다. 그리고 A 플러스 B를 양쪽에 곱하면 좌는 B, 우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라고 쓸 수 있겠다. 그래도 이게 안 보여요. A 플러스 B분의 2B가 마이너스 2라며. 네. 맞지? 그래 여기다 쓸게. 다시. 얘가 마이너스 2라고 우린 썼지. 이걸 어떻게 할 거야? 이 똑같으니까 약분하자고.
등식 풀자는 거야, 등식. 됐어? 그럼 뭐야? 요렇게까지 쓸 수 있겠지. 네. 그리고 분수 싫으니까 a 플러스 b를 양쪽에 곱하라고. 아. 그럼 왼쪽은 b, 오른쪽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라고 쓸 수 있다. 맞아?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쓸 수 있냐? a는 마이너스 2b라고까지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돼. 어딜 하나 더 봐야 되냐면 a가 마이너스 2b래지. 근데 우리 아까 a 플러스 b가 뭐라 그랬어? 0보다 작다라 그랬으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2b를 넣어야 돼. a가 마이너스 2b라며. 그러면 제시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조건이든 식이든 이제는 a 대신 마이너스 2b를 다 넣겠다고 생각을 하라고. 왜냐하면 마이너스 2b를 넣었어. 그러면 마이너스 2b 플러스 b는 뿔 b야 마 b야? 마비요. 마비. 마비가 음수래. 그럼 B는 그러면 아 뭐다? b는 양수까지도 캐치 가능하다. 여기까지 와야 돼. 왜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이런 조건식이 있었을 때 지금 뭘 구하시오야? bx 이랬었을 때 bx 빼기 4a가 0 이상이 되는 걸 고르시온 거잖아. 맞아? 그럼 일단은 우리 a 대신 뭐 넣을 수 있다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b 넣을 수 있다고. 그럼 식이 뭐로 바뀌어? bx 플러스 8b가 0 이상인 것을 찾으시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bx 2항 마이너스 8b 그리고 뭘 양쪽으로 나눠야 돼? B. 근데 우리 b가 뭐라는 거 알아? 양수. 양수라는 거 알아서 x는 몇 이상? 마이너스 8 이상이다. 요렇게 나온다. 오케이? 이제 우리는 봐봐. 알았어. 알았으면 끝. 이게 아니야. 계속 대체해서 써먹을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보는 거거든. 알겠죠? 요거 영상 그대로 올릴 거니까 한번 다시 보시면서 확인해 보세요. 아시겠죠? 한 번에 안 돼. 문자가 여러 개 있었을 때는 이걸 또 다시 또 써먹고 또 대입하겠다 이런 것들은 여러 번 반복하면 그때 이제 외워져야 되는 건 거야. 알겠죠? 우리 앞에서 연립 방정식은 배웠어. 연립 방정식은 식이 하나만 지시됐어? 두 개. 또는 사실 두 개만 있는 건 아니고 세 개도 가능하고 네 개도 가능해. 그냥 포인트는 연립이라는 건 식을 여러 개 써. 그걸 하나로 한 쌍으로 엮어놓은 걸 연립방정식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뭐 두 개면 그냥 우리 두 개에 대해서만 한 거지. 그랬을 때 그럼 연립방정식이 해라는 건 첫 번째 식도 만족하면서 두 번째 식도 만족하는 즉 공통근을 찾는 과정이었단 말이야. 맞아? 그러면 이번에는 그 방정식이 뭐로만 바뀔 뿐? 부등식으로만 바뀌었을 뿐. 그럼 연립 1차 부등식에 대해서는 뭐라 얘기할 수 있냐? 요렇게 x에 대한 1차 부등식을 두 개 이상으로 엮어놓은 것을 우리는 연립 1차 부등식이라고 부르고요. 그 부등식의 해라는 건 결국 뭐다?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동시에 만족하는 공통근, 즉 x값의 범위를 찾아라 라는 게 이 부등식을 푸시오, 해를 구하시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 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 수직선 위로 나타내서 적절하게 그림으로 판단하시면 돼요. 수직선 나타내는 법 배웠죠? 뭐 예를 들어 x는 1 이하다. 우리 어떻게 해? 수직선. 뭐가 빵꾸였지? 일단은 봐봐. x는 1 이하다라고 했을 때 이 상수 기준으로 보는 거야. 그럼 상수 얼마? 1을 찍습니다. 그리고 1 이하라는 건 1 기준으로 O야 웬이야? 웬이지.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왼쪽 화살표 뭐해? 색칠. 그리고 난 다음에 1을 얘는 포함이야 미포함이야? 포함하는 상태는 원래 이 아래인데 선생님은 위에다가 할게. 포함인 상태면 동그라미 한 다음에 색칠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미포함인 상태라면 여기 빵꾸 뚫어주시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 봐봐. x는 1 이하다. 뭐 요렇게 표현을 해보자. 그러면 이번에는 x는 뭐? 마이너스 5보다 크다 라는 건 누구 기준? 와우. 그렇지. 마이너스 5 기준으로 크다는 건 O야 웬이야? 그렇지. 오른쪽 색칠. 그리고 빵꾸야 아니면 색칠이야? 그렇지. 마오 빵꾸. 뭐 요런 식으로. 그럼 이게 이제 뭐다? 각각의 뭐 부등식을 수직선으로 나타낸 것인 건데 연립부등식이래. 그러면 수직선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로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 같이 두 칸 또는 두 줄이 있는 또는 같이 칠해진 부분의 영역을 우리 찾아주면 그게 뭐다? 이 연립 1차 부등식의 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린 뒤에서는 지금은 1차 먼저 배울 거 뒤에서는 2차도 배울 겁니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
해를 구했더니 연립부등식을 요런 걸 풀래. x는 1 이하다. 뭐 x는 마이너스 2 이상이다. 뭐 요런 부등식을 푸시오. 해를 구하시오 라고 나왔어. 그러면 수직선의 두 개를 동시에 다 나타냅니다. 첫 번째. 1 이하라는 건 1 기준으로 5야 웬이야? 왜? 그렇지. 1 기준으로 그냥 이렇게 수직선 딱 그을게. 이렇게.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 x가 마이 이상이다라는 건 마이 기준으로 5야 웬이야? 5. 그럼 마이 기준으로 어디? 5니까 요쪽. 그러면 뭐다? 연립부등식. 같이 갖고 있는 x라는 건 두 줄 가 있는 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마이부터 1까지죠. 그래서 일단 마2부터 1까지는 확실. 양끝 다 포함해 안 해? 우리가 양끝 포함이라는 건 둘 중에 하나라도 안 갖고 있으면 무조건 빼야 돼. 근데 둘 다 마이 있잖아. 그리고 둘 다 1도 같이 갖고 있죠. 그러면 요렇게 우리는 부등식의 해를 나타내 주시면 돼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뭐 예를 들어 요런 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x는 1 이하, x는 5 이하. 이러한 부등식을 풀래. 그래, 1보다 작다라고 해보자. 그러면 이번에도 어떻게 할 거야? 우리는 수직선으로 나타낼 거야. 1보다 작대. 1 기준 5wen. 그리고 이렇게 빵꾸. 두 번째는 5 기준. 5 기준으로. 그렇지. 작거나 같다. 이하다라고 했으니까 빵꾸. 이렇게. 그럼 두 개의 수직선 동시에 그었었을 때 어디 부분이 겹쳐? 1. 1 기준으로 왼쪽 요 부분이 싹 다 계속 겹치지. 끊겨지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x는 일단 1 기준으로 왼쪽은 다 돼요 라고 쓰는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1은 같이 갖고 있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왜냐? 얘가 1이 없잖아. 그러니까 요게 부등식의 해. 오케이? 그래서 부등식의 해라는 건 구간일 수도 있고 어디부터 어디까지로 잘렸습니다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디 아랫부분 또 반대로 그렸더니 어디 윗부분 요렇게도 될 수가 있다라는 거. 오케이? 이게 연립부등식의 해를 찾는 방법입니다. 이해가 되실까? 네. 오케이.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제시된 연립부등식을 하나 풀어보도록 할게. 먼저 연립부등식을 푸시오라고 했어. 그럼 연립부등식을 풀라라는 건 아까 같은 경우는 x가 뭐보다 크다 작다 라고만 제시가 되었기 때문에 수직선 위로 나타내면 되는 건데 얘는 이렇게 식이 x의 범위로 나온 건 아니잖아. 그럼 그랬을 때 연립부등식을 푸는 방법은 일단 첫 번째 각각의 부등식을 풉니다. x가 뭐보다 크다 작다 요런 거 하라는 소리야. 그러면 얘 같은 경우 우리 연립부등식 1차 부등식 푸는 방법은 상수 2항 하면 얼마야? 2x는 8보다 크다. 그래서 x는 뭐보다 크다? 4보다 크다. 4보다 크다. 이런 거 써주고 그럼 봐봐. 이제는 꼭 x를 좌로 넘길 필요는 없고 그냥 계산할 때 양수가 되게 x의 개수가 양수가 되게 옮기는 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마x를 우로 이항하면 3x는 뭐 이상이다? 3 이상이다. 그래서 뭐 x는 몇 이상이다? 1 이상이다. 오케이? x 쪽으로 입 벌려져 있는 거 아시죠? 얘네 둘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안 돼요. 그럼 이렇게 푼 다음에 이제 뭐 하자? 수직선 위로 나타내자. 하나는 1 이상이야. 맞지? 또 하나는 4보다 어떻대? 커요. 크대지. 오른쪽. 그러면 우리 동시 두 줄 있는 게 누구 기준? 4 기준. 4 기준으로 오른쪽 다 되는데 4 포함 미포함? 미포함. 미포함. 오케이?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된다라는 것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럼 하나만 딱 더 해보자. 몇 번 해볼 거냐면 선생님이 좀 쉬운 거, 여러분들은 복잡한 거 풀어야지. 그러면 두 번째는 4x 빼기 3x 빼기 3, 뭐 2x 그리고 5x 빼기 11이 뭐 2의 x 플러스 1. 이 부등식의 해를 구하래. 일단 각각을 풀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이 돼서 x 플러스 3이잖아 좌가. x만 이항하면 3보다 x가 크다. 뭐 이렇게 하나 나올 것이고. 우 같은 경우 얘는 2x 플러스 2가 될 것이고요. 3, 13이야? 내가 수 제대로 썼지? 아, 맞네. 그러면 얘 왼쪽으로 오면 3x, 오른쪽은 13 이하니까 x는 얼마이야? 3분의 13 이하다. 맞죠? 그러면 수직선 위로 그냥 일단 나타내 봅시다. 3보다 어떠다? 크다. 오른쪽. 두 번째는 3분의 13 이하다. 왼쪽. 그럼 동시 있는 건 요렇게 두 줄이잖아? 맞아? 그럼 얘는 색칠이니까. 그럼 뭐보다 크고? 3보다 크고 3분의 13
이하다. 예? 이야. 예. 이하잖아. 예, 왼쪽이니까. 네. 그래서 두 번째는 맞네요. 요렇게 풀어주시면 되겠는 것인 겁니다. 그럼 다시 이제 필수의 4 여기를 볼 건데 이번에는 요러한 꼴에 나왔었을 때 연립부등식. 봐봐. 우리 방정식 중에서도 요런 꼴이 있었다. 뭐 A는 B는 C꼴. 이거 우리 어떻게 했어? 연립방정식으로 풀었었잖아. 어떻게 풀었어 얘는? 기억 안 나요. A는 B다 하나 풀고 또 A는 C다 요거 연방으로 풀어도 되고 아니면 A는 B다 그리고 B는 시다. C다 요거 연방으로 풀어도 되고 아니면 A는 뭐 C고 B는 C다 요 세 종류 중에 아무거나 하나로 골라서 연방 풀면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 연방의 해를 구했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럼 이번에도 이렇게 나오면 얘는 연립부등식이라고 얘기는 할 수 있는데 그럼 걔는 어떻게 풀 거냐? 연방꼴은 아무거나 골라도 상관이 없는데 부등식은 그러면 안 돼. 정해져 있어. 오롯이 A보다 B가 크다와 B보다 C가 크다. 딱 요것만 해야 돼. 알겠지? 우리 얘는 연립부등식으로 두 번에 푸는 건데 A보다 B가 크고 B보다 C가 크다. 요거 연립부등식으로 푸셔야 돼요. 뭐 이유는 간단해. 만약에 A보다 C가 크고 B보다 C가 크다라고 요걸 풀었다고 해보자고. 그러면 봐봐. C보다 A, B가 작다라는 건 알지만 이렇게만 나왔었을 때 A, B 크기 비교가 가능해? 아니요. 불가능해. 그래서 이런 식이 안 나와. 알겠지? 그래서 맘대로 고르는 게 아니라 앞에 두 개, 중간 뒤에 뭐 이런 식으로 1, 2, 2, 3으로만 골라서 뭐 해야 된다? 연립부등식을 풀어줘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방정식과 부등식의 차이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필수제 4번만 하나 해볼게. 요러한 꼴이 있더래. 그럼 우리 부등식 몇 번 풀자? 1번, 2번 하나, 2번, 3번 하나 해가지고 두 번 풀자. 그럼 우리 첫 번째 3x 빼기 10보다 5x 더하기 2가 크대. 3x 이항하면 2x 2 이항하면 마이너스 12. 그래서 x는 뭐다? 마이너스 6보다 크다. 두 번째 이번엔 5x 더하기 2가 8 플러스 3x보다 작대. 3x 이항 2 이항하면 되는 거죠? 몇 x? X는 3. 2x가 그렇지 6보다 작아서 x는 3보다 어떻다? 작다. 그래서 얘는 동시에 만족하는 거잖아? 그럼 봐봐. 그냥 얘는 뭐라고 보아도 돼. 마이너스 6보다 크고 3보다 작다라고 바로 얘기해도 사실은 무방하죠. 그래서 마이너스 6보다 크고 x는 3보다 작다. 아직 헷갈리신 친구들은 뭐 하면 돼요? 수직선으로 나타내면 됩니다. 마이너스 6보다 오른쪽, 3 기준 왼쪽. 그럼 항상 이 중간 사이만 존재할 겁니다. 되시죠? 오케이. 끝입니다. 이번에는 네 번째, 이제 기본적으로 연립부등식을 풀래. 그러면 대부분의 부등식은 뭐냐면 범위로 나올 거야. 뭐보다 크다, 뭐보다 작다, 아니면 누구누구 사이에 있다. 이게 기본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특수인 케이스의 연립부등식의 해도 나올 거란 말이야. 이 두 가지 케이스도 더 알아보자라는 거야. 첫 번째, 해가 특수한 상태는 어떤 거냐면 이겁니다. 해가 없는 상황. 오케이? 이거는 그림을 그려보시면 아는데 뭐 예를 들어 어떠한 거고 예를 들어 이런 거야. x가 1보다 작다, x가 5보다 크다. 요 부등식을 풀래. 뭐 해가 있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1보다 작으면서 5보다 큰 게 있냐라는 거야. 세상에 있을 수가 없지. 아니면 부등식으로 나타내면 x가 1보다 작대, 왼쪽 부분. x가 5보다 크대, 오른쪽 부분. 애초에 연립부등식의 해라는 건 겹쳐있는 게 있느냐라는 건데 겹치지가 않았죠. 요런 상태, 해가 없는 상태.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떠한 때에도 해가 없냐면 x가 1보다 크다,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요런 상태. 오케이? 그러면 얘는 부등식으로 나타내면 둘 다 1을 기준으로만 보는 건 맞는데 일단 왼쪽 얘는 뭐야? 1보다 작다니까 요렇게 왼쪽. 얘는 뭐야? 1 이상이다라고 했으니까 오른쪽. 그럼 둘 다 1이라는 깃발을 찍고 좌우로 찢어진 상태. 그러면 일단은 공통 영역은 없고 1을 공유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누구? 위에 건 1이 있어 없어? 없어요. 아래 건 1이 있어. 있어요. 그래서 뭐다? 어쨌든 둘 다 1은 같이 갖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해는 뭐다? 없다. 그래서 공유점이 같아. 하나는 작다, 하나는 크다야. 둘 다, 얘네 둘 다 한쪽에만이라도 안 갖고 있다면 해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두 번째 케이스는 뭐가 있냐면 해가 한 개가 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얘는 뭐냐? 요런 케이스에서 뭐야? 이 검정색도 1을 갖고 있는. 즉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부등식이 뭐다? 해가 딱 한 개만 갖고 있는 경우인 겁니다. 나타내보면 1 기준으로 한쪽은 왼쪽, 이하는 요렇게, 이상은 요렇게니까 일단 공통 두 줄이 겹쳐지는 부분은 없을 거니까 범위는 아닐 것이고 1이 공통으로 이렇게 딱 찍혀 있으니까 그 기준점만 보면 되는데 둘 다 1을 갖고 있죠. 이럴 때는 해가 뭐다? 한 개. 몇으로? 1로만 딱 갖고 있다. 그래서 부등식의 해라는 건 대부분 범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렇게 특수 케이스 같은 경우는 없다라고도 얘기하고요. 아니면 한정, x는 몇입니다 라고도 얘기한다라는 거. 오케이? 이건 그림 그려보면 충분히 납득 가능한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참고로 여기 이것도 해 없는 거 아시죠? x는 1보다 작다, x는 1보다 크다. 등호가 둘 다 동시에만 안 붙어 있다면 한쪽에 붙어 있건 아니면 둘 다 없건 그러면 걔는 다 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승찬아 너 눈깔 별로 졸려. 저요? 아니야? 저요 오늘 9시에 나왔어요. 그럼 봐봐. 필수의 제 5번 볼게요. 이러한 연립부등식을 푸시오라고 했어. 그러면 얘는 바로 보인다. x가 몇이야? X 4요. 여기 있네. 네? 아 잠깐만 이거 잘못 썼어. 첫 번째 건 x는 X가 2. 4 이하 맞아? 두 번째 건 X. 첫 번째 거요? 첫 번째 거 x 4 이하 아니야? 네 맞아요. 맞잖아. 4 이상. 오케이? 첫 번째 거 x는 4 이하 두 번째 거는 x는 4 이상이지. 하나 4 기준으로 하나는 이하 왼쪽 하나는 이상 오른쪽 둘 다 뭐만 갖고 있어? 같이. 4. 그렇지. 그래서 x는 4다. 이렇게. 두 번째는요. 이거 풀어봅니다. 얘 3, 5 마이너스 2x 얘는 얼마야? x 빼기 13이니까 이거 3x가 18보다 작다. x는 몇보다 작다야? 6. 그치. x는 6보다 작다. 2 넘어가고 16이니까 이거 뭐야? x는 몇 이상이야? 8 이상? 그럼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돼. 6보다 작으면서 8 이상일 수가 없어요. 없지. 그래서 얘는 해가 뭐다? 없다. 안 되겠다. 여기서 찾아서 해볼게요. 지금까지는 어렵지가 않아요. 식이다 쉽게 제시가 되니까 그건 그냥 알아서 잘 솔직히 푸시면 되는 거고 근데 여기서부터 문자가 포함되어 있을 때 하나하나 해보자. 연립부등식의 해를 구했더니 얘래. 그럼 일단 어느 정도 이거 보기 전에 이 연립부등식의 해를 최대한 구해준 다음에 비교해야 돼요. 그 말은 뭐냐? x가 뭐 이상이다 뭐 이하이다 요런 거는 써놓고 문제를 이제 벌아 라는 건 거야. 그럼 첫 번째 건 해 몇 이상이냐? 바로 나와야지. X가 3 이상이다. 나오겠죠. 두 번째는요. 마이너스 3x. 그래 여기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6인가? 얼마야? 4x가 12 플러스 a보다 작으니까 x는 4분의 A 플러스 10. 그치 4분의 a 플러스 12보다 작다.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이상 지금 뭐 미만인 상태야 맞아? 근데 걔가 어디래? 이렇게 딱 됐대. 그럼 일단 확실한 건 3 이상이다라는 건 알았어. 네. 그러면 얘보다 작단데 그러면 이 4분의 a 플러스 12가 여기보다 작다면 이렇게 되면서 해가 있어 없어? 없지. 근데 해가 이미 있는 상태니까 어디 있을 수밖에 없어? 여기 어디 즈음엔가 4분의 a 플러스 12가 있을 수밖에 없겠고 그러면 얘가 4분의 a 플러스 12보다 어떻다? 작다 해서 이렇게 수직선은 얘를 보면서 유추하는 거고 그럼 이 해는 뭐가 되겠어? 결국에는 3 이상 4분의 a 플러스 12보다 어떻다? 작다라고 쓸 건데 그 해가 얘래매. 네. 비교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b 얼마다? 3. B3. 3. a 얼마일까? 3. 그렇지. b3, a는 3 넣어야 또 4분의 15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b도 3이고 a도 3이어서 더하면 얼마입니까? 6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7번, 필수제 7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조건이 주어진 이러한 1차 부등식, 적절한 문제를 풀자. 이번에는 이 연립부등식을 풀었더니 뭐래? 해를 갖지 않도록 하는 정수 A값을 최대로 얼마가 되니? 라고 물었어. 그럼 일단 나는 뭐야? 해 갖지 않는다라는 정보가 있으니까 연립부등식을 어느 정도 푼 다음에 해 갖지 않도록 세팅을 한번 해보자. 오케이? 그러면 일단 이거 뭡니까? 2x 4니까 x가 뭐 이상? 2 이상 아니야? 맞아? 네. 돼 안 돼? 돼요.
x 이상. 그럼 두 번째는 뭐야? x가 2a 빼기 4보다 어쩌다? 작다. 작다야. 맞아? 즉 나는 뭐야? 이렇게 아래로 쓰자. x가 2 이상, x가 2a 빼기 4 미만이라고 되어 있을 때 얘가 해를 갖지 않도록 세팅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부등식으로 그리면서 수직선 위로 나타내면서 그림을 세팅해줘야 되는데 쉬운 것부터 가자. 2 이상이래. 이 기준으로 오른쪽 부분. 맞아? 그러면 하나는 2a 빼기 4 미만이래. 그러면 이게 2a 빼기 4라는 수였다고 해보자. 얘 미만이래. 그럼 얘 기준으로 왼쪽인 거잖아. 여기 쓰면 부등호, 이거 공통해 생겨 안 생겨? 생겨요. 생기지. 쭉 생기다가 어디? 여기 있을 때부터 안 생기는 거 아니야? 오케이? 그러면 일단은 최소한 2a 빼기 4라는 건 2보다 왼쪽에 위치해 있다, 오른쪽에 위치해 있다. 왼쪽. 왼쪽. 2a 빼기 4가 2보다 왼쪽에 위치해 있다라는 건 일단은 첫 번째 2a 빼기 4는 반드시 2보다는 작을 것이다. 써놔. 그럼 이건 뭐 한 거냐면 이 문자에 대한 범위 정도만 나는 써놓은 거야. 근데 사실 2보다 작다라는 건 확실해. 근데 2일 수도 있겠다라는 건 한번 확인해 봐야 돼. 오케이? 2보다 작다라는 건 확실하단 말이야. 근데 2려면 어떻게 되려나 도 보셔야 돼요. 그러면 2가 되는 상황은 어디다가 2를 그냥 넣어주시면 되냐면 얘가 2가 될 때 한번 봅시다 라는 건 거야. 오케이? 그러면 x는 2보다 작다, x는 2 이상이다 라는 부등식이 되잖아. 이것도 해를 갖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있네. 그 말은 뭐다? 2a 빼기 4가 2도 돼도 되겠다. 그래서 어떠한 문자 포함한 애가 누구보다 큽니다 작습니다 그런 위치를 볼 때는 첫 번째 범위부터 찾으시고 그 경계가 되는 수가 반드시 있을 거거든. 걔 자체가 그 수가 될 때도 한번 상황에 맞는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렇게. 그럼 2a 빼기 4가 2 이하래. 그러면 2a는 몇 이하? 6 이하. a는 몇 이하기만 하면 돼? 3 이하. 그러니까 최대 정수 얼마다? 3. 3이다. 요렇게 03. 와, 근데 2,000원씩까지 나와요. 아니 절대값이 제일 싫어요. 몰라? 2,000원씩은 살짝 빡센 거 같아. 머리 아프다. 근데 저희 도형도 해요. 아니면 2,000원. 맞아면 2차 분식 안 하겠다 오늘. 시간이 걱정이잖아요. 충분할 것 같은데. 그러네. 얼마 안 되네. 제발. 아니 저희 좀 조금만 천천히. 20초? 20초? 해 조건은 좀 챙겨. 봐봐. 우리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부등식은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첫 번째, 절대값의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는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부등식을 풀거나 아니면 우리 원래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방정식 어떻게 풀었어? 뭐로 나눴어? 범위를. 적절하게 나눴죠. 어떻게? 걔 안의 식이 0이 된 x를 기준으로 절대값이 하나였으면 뭐 이상 뭐 미만, 두 개였으면 뭐 이상 중간 사이 뭐 미만, 뭐 이런 식으로 범위 나눠서 풀었었죠. 부등식도 절대값을 포함한 부등식을 풀래 첫 번째는 성질 이용해서 풀던가 아니면 범위 나눠서 푸시면 돼요. 이건 고르시면 되는데 그럼 절대값의 성질이라는 건 뭐냐? 절대값 자체의 정의를 이용해보자라는 거야. 그러면 절대값이라는 것의 정의는 뭘까? 마이 뿔이. 그거는 이제 뭐 계산을 하는 거고 걔가 뭐다? 부호제가. 절대값이라는 건 뭐냐면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야. 이 좌표까지. 오케이? 그럼 절대값이라는 건 원점이 0이고 이 좌표는 플러스 2죠. 0으로부터 2까지 떨어진 거리가 절대값의 정의야. 그래서 얘는 몇 칸 떨어졌어? 2칸 떨어져서 2다라고 쓰는 거고 절대값 마이너스 3은 원점으로부터 마3까지 떨어진 거리가 얼마냐 라고 물어서 거리 자체는 양의 개념밖에 없잖아. 그래서 얘 같은 경우 부호돼서 3칸 떨어져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썼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 절대값의 성질을 이용한다라는 건 다음과 같습니다. 너네 생각해봐봐. 절대값 x를 취했더니 얘가 1보다 작대. 그러면 원점으로부터
절대값 x라는 건 x까지 떨어진 거리를 보라라는 건데 그 거리가 뭐보다 작아야 된다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우리는 뭘 기준으로 생각하겠어? 절대값이 1이 되는 걸 기준으로 생각하겠지. 원점으로부터 1까지 그 떨어진 거리가 1보다 작아야 되는 건 그 거리가 1이 되는 수들을 생각하라고. 뭐와 뭐가 있어? 1과 마이너스 1이 있겠지. 그러면 그 거리가 1보다 작아야 된다는 건 얘보다 멀다라는 거야? 가까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가까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어디? 요 안에 부분이 다 돼요 라는 소리인 건 거야. 오케이? 그래서 절대값 x가 1보다 작다라는 그때 x는 뭐부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입니다 라고 이렇게 써주면 돼. 생각해봐.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1보다 작아야 된다는 건 1마 1 사이에 갇혀있다는 소리인 거지. 그러면 절대값 x가 5보다 작다라는 건 누구누구 사이에 있다? 마이너스 5 플러스 마 5와 뿔 5 사이에 있어야 된다. 5가 되는 그 점을 기준으로 안에 있어야 5보다 작은 거리를 형성하겠지. 그럼 이번에는 절대값 x가 1보다 큰 x값들 범위를 찾으래. 그럼 이번엔 생각해 보기를 1이 되는 애를 기준으로 더 멀리 있어야 된다는 거야? 아니면 가까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절대값 x가 1보다 크대. 멀리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럼 1이 되는 거 기준으로 멀리라는 건 1 바깥 부분 그리고 또 어디? 마이너스 1 요 바깥 부분의 애들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오케이? 그래서 절대값이 1이 되는 수 두 개를 기준으로 1과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1 기준 오른쪽, 마일 기준 왼쪽. 그걸 선생님은 어떻게 표현할 거냐? 큰 거보다 크거나 작은 거보다 작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거야. 오케이? 무조건 기준은 얘 둘이 등호가 성립하는 x들, 수들을 기준으로 표현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뿔마 1인데 1보다 멀어야 된대, 거리가. 그러면 큰 거 기준 오른쪽, 작은 거 기준 왼쪽 이렇게 쓴다는 거야. 큰 거보다 크거나 작은 거보다 작다. 오케이? 그래서 절대값이 큰 수보다 큰지 작은지에 따라서 특정 수보다 작대요, 뿔마 사이에 있습니다 라고 쓰시면 되는 거고 특정 수보다 절대값이 크대, 큰 거보다 크거나 작은 거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그럼 하나만 해봅시다. 이번에는 뭐 예를 들어 절대값 x가 3보다 크대. 그러면 그렇지. 3보다 멀리 있어야 되는 것인 거니까 큰 거, 3. 큰 거보다 크거나 작은 거, 마3보다 작다. 이렇게. 그럼 이게 지금 뭐 한 거야? 절대값의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는 부등식을 푼 거야. 알겠지? 그럼 이런 걸 물어볼 수도 있어요. 어떠한 절대값이 1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아야 된대. 그럼 이거 무슨 부등식이야? 네? 요거 만족하는 우리 범위를 찾으래. 이거 부등식. 지금 무슨 부등식이야? 연립부등식이지. 어떻게 하기로 했어? 앞에 거 찾고 뒤에 거 찾기로 한 거 아니야? 그래서 절대값이 1보다 크대. 그러면 큰 거보다 크거나 작은 거보다 작습니다 라고 이렇게 쓰고 절대값 x가 3보다 작대. 그럼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있다? 마3과 3 사이. 그렇지. 마3과 3 사이에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그러면 얘 부등식의 해를 찾는 방법은 공통인 부분을 찾는 건데 봐봐. 첫 번째는 마1보다 왼쪽 부분 그리고 1보다 오른쪽 부분 이렇게 쓰기로 한 거니까 봐봐. 또는이 있으면 얘를 똑같은 높이로 동시에 다 그림을 그려주시면 돼요. 그럼 두 번째는 마3하고 3 사이죠. 그러면 이번에는 마3이 여기 3이 여기 있어서 이렇게 좀 연결. 그러면 이건 조금 짜증나요. 동시 두 줄 있는 게 몇 개의 구간이 있어? 2개. 여기 파트 하나, 여기 파트 하나 있죠. 이거 2개 다 표현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얘 연립부등식의 해는 뭐가 돼? 마3보다 크고 마1보다 작다. 요거도 되고 1보다 연결할 땐 또는을 쓰는 거야. 알겠지? 요거도 되고요. 또 뭐도 됩니다. x 1보다 크고 3보다 작습니다. 요것도 돼요. 하고. 이해가 될까? 요게 뭐 한 거야? 절대값의 성질을 이용해서 지금 부등식을 첫 번째 푼 거야. 이해되셨죠? 보통 이런 건 언제 많이 쓰냐면 절대값 x가 뭐 a보다 작다 또는 절대값 x가 a보다 크다 이런 절대값이 상수보다 큽니다 작습니다 였을 때 이런 걸로 이제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오케이? 그리고 하나 더 요럴 때도 풀어주시면 되는데 언제 풀어주시면 되냐? 제시변식이 꼭 이 안이 x만 있지는 않아도 돼. 그 말은 뭐냐?
뭐 예를 들어 2x 빼기 1 절대값 한 게 5보다 작게 되는 적절한 x 범위 부등식을 풀라라고 나왔어. 그러면 얘 자체를 그냥 a라고 생각해도 상관이 없어. 그럼 절대값 라지 a가 5보다 작다는 우리 어떻게 풀었어? 성질을 이용하면? 그 마오와 오 사이. 그렇지. 마이너스 5보다 크고 5보다 작다라고 쓸 거잖아. 여기가 x 아니어도 상관없어. 그거 안에 그대로 이렇게 써주면 돼. 알겠지? 그리고 난 다음에 얘는 x범위 안 나왔으니까 한 번 더 풀어줘야 되는데 요건 연립부등식으로 푸지 마시고요. 가운데만 이렇게 x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얘 x로 만드는 과정만 해주시면 돼요. 뭐 더 할까? 1. 그렇지. 1 더하면 마사보다 크고 뭐 2x가 6보다 작다. 그럼 몇으로 나눠? 2. 그치.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시면 된다. 라는 건 이겁니다. 오케이? 이렇게까지. 그럼 첫 번째, 우리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데 이런 식으로 부등식 풀어주시면 된다. 두 번째, 우리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부등식이래 이런 게 좀 안 되는 상태야?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범위를 나눠서 풀 거야. 알겠죠? 얘는 어디서 바로 볼 거냐면 뒤 필수에대 10번으로 한번 봅시다. 다음 부등식을 푸시오 라고 되어 있어. 그럼 봐봐.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이 부등식을 풀래? 근데 나는 지금 뭐야? 이제 얘가 이런 수보다 크다 작다가 아니라 이렇게 식으로 나오는 형태였을 때에는 그래, 범위 나눠서 풀자. 범위 나누는 건 항상 뭐 기준? 이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0이 되는 x를 기준으로 두 개로 범위 나누라라고 했었죠. 방정식에서 했던 거 동일하게 하시면 돼요. 그럼 몇을 기준으로? 마일. 그렇지. 마1을 기준으로 x는 마이너스 1 이상이다와 두 번째는 뭐다?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고 일단 범위를 나눕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뭐 했어? 예식을 정리부터 해야 돼. 정리한다라는 건 절대값이 있으면 적절하게 양이면 그대로 음이면 부호 반대로 하는 그거 있었잖아. 그 여기서도 그대로. 그럼 마이너스 1 이상일 때 얘는 양이야 음이야? 양. 양이니까 식이 어떻게 돼? x 플러스 1, 3x 플러스 5.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1차 부등식 계산까지 하셔야 돼요. 그러면 x는 뭐보다 작다? 그렇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그럼 지금 뭐한가? 그냥 이 부등식만 푼 거야. 마지막은 어떻게 해야 돼? 이 범위를 만족하는 요 중에서 x들을 골라야 돼. 오케이? 근데 우리 이거 지금 생각해 보기를 그럼 뭐 하면 되냐? 얘네 둘 동시에 만족하는 연립부등식의 해를 찾으시면 돼요. 오케이? 나는 요 안에서만 x를 골라줘야 되는 것인 거니까. 근데 이거 말 있냐? 없어요. 마이보다 작대. 맞지? 근데 뭐야? 마일 이상이래. 동시에 만족하는 거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 그래서 첫 번째 만족하는 x는 있다 없다? 아, 해 없다. 요렇게 결론. 그러면 이번엔 두 번째로 가보자. 마일보다 작은 상태. 그럼 얘는 음수일 테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3x 플러스 5. 그럼 뭐가 됩니까? 이번에는 4x가 마 6이니까 x 얼마다?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다. 맞아? 그럼 나는 얘 풀었지만 누구 범위 안에서? x 마일보다 작다라는 범위 안에서 x를 골라줘야 되니까 뭐 하자? 또 연립부등식 풀자. 마이너스 1보다 작대. 그러면 요쪽. 맞죠? 마이너스 2분의 3은 요쪽이네요. 그거보다 작대. 그럼 동시에 만족하는 x는 뭐가 있어? 그러니까 네. 마이너스 1보다 크고. 뭔 소리야? 집중 왜 이래? 네.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다. 그치. x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어떻다? 작다. 그래서 이 파란 색깔 두 개를 합쳐서 써주시면 되는데 위에는 없으니까 뭐만 얘기하면 돼? 아래 것만 얘기하면 되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어떻다? 작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야. 왜 과거하기 시작했어? 벌써? 오케이. 그 다음 넥스트. 여기서부터가 찐입니다. 오케이. 두 번째 봅시다. 이번에는 절대값이 몇 개 포함된 부등식이야? 2개. 두 개. 그러면 범위를 x는 얘는 0 되는 거랑 얘는 0 되는 걸 기준으로 나눠야 되겠지. 몇과 몇 있어? 마일. 3. 그렇지. 그러면 마 1과 3을 기준으로 범위가 몇 개가 생성돼? 4개. 하나, 둘, 세 개가 생성됐잖아. 넌 네 개야, 짜샤. 아. 맞아? 그럼 첫 번째 범위는 뭐였어? x는 3 이상. 두 번째 범위는 마1 이상, x는 3 미만. 세 번째 범위는 x는 마이너스 1 미만 또는 작다.
그래서 얘는 몇 번을 풀어줘야 돼? 세 번. 3번을 풀어줘야 된다고. 그럼 첫 번째부터 풀자. 둘 다 양이 아니라 3 큰 거 넣으면 얘는 양수니까 요렇게. 얘는 뭐가 돼? 음수. 음수가 되네. 그럼 뭐가요?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네. 마3 플러스 x 똑같습니다. 걔가 6보다 크대. 그럼 2x가 8보다 크니까 x가 뭐보다 크다? 4보다 크다. 그럼 여기서 끝이 아니라 나는 이제 골라줘야 돼. 어디? 3 이상의 인 중에 4보다 크네. 요거 중에 요거 골라야 되니까 둘을 뭐 하자? 연립하자. 그럼 뭐가 됩니까? 해는? 4보다 아, 크다. 크다죠. 그래서 첫 번째는 x는 4보다 크다. 맞음? 네. 이제 요거 어느 정도 암산으로 되는 거 그냥 바로 얘기해. 알겠지? 두 번째는 그럼 이 범위 안에 있을 때 0 같은 거 넣어봅시다. 0 넣으면 양수, 0 넣으면 양수네요. 맞지? 둘 다 양양이야. 그러면 x 플러스 1, 3 마이너스 x가 6보다 지금 뭐야? 큰 거. 그럼 봐봐. 좌는 0x 플러스 4, 우는 6이다. 네. 그러면 봐봐. 결국 얘는 4지. 네. 얘는 6이지. 네. 말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 요런 거 말 자체가 안 돼. 요거는 해가 없어. 그래서 두 번째는 해가 없는 거야. 알겠죠? 오케이? 마지막 세 번째. 넣으면 뭐가 됩니까? 마이 같은 거 넣으면 양음이 된단 말이야. 맞아? 앞에 건 음이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뒤에 건 양이야. 3 마이너스 x 6보다 크대. 그럼 이거 어떻게 돼? x가 뭐보다 작다야? 아이고. 네. 그렇습니다. 빨리 대답해. 이 아, 암산 중입니다. 5. 4보다. 어? 마사. 4보다 3. 네. 맞아. 왜 마서요? 사사사사사. 대가리 거의 끝나가지고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아니 너네 지금 뭐 왜 오늘 무슨 일이야? 이렇게 갑자기 확 풀렸어? 아까까지 핑핑 돌아가더니. 3을 못 봤어요. 3을. 아, 알겠어, 그렇네. 내 잘못이야. 3을 작게 쓴 내 잘못이야. 아, 죄송합니다. 봐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끝이 아니라 얘네 둘이 동시에 만족하는 x. 마일보다 작고 마이보다 작대. 뭐야? x는. 마이보다 작다. 그치. 마이보다 작다. 인 거야. 그럼 나는 만족하는 부등식에는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얘도 되는데 해는 없으니까 얘기할 필요 없고. 그럼 이거 4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2보다 작다구나. 오케이? 그래서 얘는 한 번 했을 때는 어떻게 쓴다? x가 마이보다 작다 또는 x가 4보다 크다. 둘이 겹쳐지는 무언가가 있다면 한 번에 써주면 되는데 얘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또는으로 연결해서 따로따로 써주셔야 돼요. 되셨습니까? 네. 오케이. 여기까지 하면 절대값 끝입니다. 선생님 더 이상은 이해가 안 돼요, 진짜. 2차 부등식까지 나가면 저 내일 숙제 못 풀어줄 수 있어요. 숙제